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생로랑 행사에 KSM이랑 같이 가게 돼서 좀 올 블랙이 드레스 코드라더라고요. 그래서 올 블랙에 좀 어울릴 만한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부터 브러쉬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각 잡고 브러쉬 영상 못 찍었는데 일단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저의 최애 브러쉬들만 순서대로 활용을 해서 오늘 겟레디 위드 미를 찍어보고 다음번에는 정말 좀 브러쉬에 대해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발라줄 건데 실은 제가 베이스를 좀 발라놓은 상태예요. 연작에 새로 나온 글로우 프랩 베이스라고 톤업 선 베이스를 미리 발라놔가지고 지금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는데도 피부가 꽤나 화사해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손등에 짜봤을 때는 피치색처럼 보이는데 저에게는 펴바르면 약간의 연보라 숨어있는 듯한 톤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화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쫀쫀해요. 역시 연작이 베이스 맛집이잖아요.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도 되면서 화장하기 전에도 예쁜 것 같고 그냥 생얼 메이크업으로도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것 같거든요. 이번에 또 괜찮은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되게 뭔가 탱글탱글 쫀쫀한 그런 느낌? 쫙 톤업과 더불어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스러운 그런 흰색이 아니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입생로랑 행사하니까 뭔가 입생로랑을 한두 개 정도는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생로랑 제가 좋아하는 오라워 파운데이션 LC 1번이랑 쿼치 15, 17호를 같이 믹스해줄 거예요. 비비크림. 입생로랑 파운데이션 커버력 좋으면서 픽스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평소에도 좀 다양한 비비랑 섞어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최근에 파운데이션이랑 섞는 비비로 다양하게 쓰는데 쿼치가 약간 모공하고 결 커버력이 좋으면서 피부 광이 예뻐 보여가지고 세미 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들이랑 믹스했을 때 합이 좋더라고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게 예쁘고 뭔가 좀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로 사용을 할 건데 피카소의 프루프 6호라고 하는 뭔가 컨실러 브러쉬와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사이즈로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브러쉬가 좀 작은 편이니까 여러 번 깨작깨작거려야 돼서 바쁘시거나 아니면 브러쉬 사용이 조금 서툰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사실 형태가 평평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랄까요? 이 구형이잖아요. 곡률을 띠고 있는 구형이라서 조금 더 촘촘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은 걸로 하면은 나의 모든 각도를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어서 좀 꼼꼼하게 모공 커버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두껍지 않게 표현하고 싶을 때 피카소 프루프 6호를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좋아해서 하나 새 걸로 거의 새 거에 가까운 브러쉬를 번들로 가지고 있는데 이 브러쉬가 갓 구매했을 때보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길이 들게 되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조금 파운데이션이 겉도는 그런 느낌? 근데 점점 유화 브러쉬처럼 길들게 돼서 이게 딱 뭉치면서 모이는 느낌 들었을 때 빨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계속 쓰면서 빨고 해도 그렇게 길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 피부 표현이 이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브러쉬 이게 안 바른 쪽 근데 톤업 때문에 너무 이쪽 피부가 사기다. 톤업 베이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쪽이 바른 쪽인데 와 색상이 정확하게 17호 느낌으로 나오네요. 어쩜 이렇게 딱 17호일지.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좀 섬세하고 촘촘하게 바르고 싶을 때 제가 이 브러쉬를 좋아하고, 피카소의 스파츌러 브러쉬도 좋아하고,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필리밀리 S 이나겸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것도 좋아하고, 더툴랩 브러쉬 중에서 컨실러 브러쉬 정도 사이즈 있거든요. 그걸로 베이스 하는 것도 좋아해요. 아예 그냥 베이스 브러쉬를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브러쉬에 대해서 할 말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를 구석구석 넣기가 편해요. 브러쉬가 작으면. 그리고 하이라이트 컨실러 처리 같은 거 하기도 좋고요. 너무 세미매트나 고커버의 매트 파운데이션에 왈칵 발라버리면 굉장히 두꺼우면서 불투명한 느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비비랑 섞어서 밀착을 시키면 지속력도 수부지나 지성한테 높으면서 뭔가 좀 공식적인 자리? 일할 때 뭐 앞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챙겨서 깔끔하게 화장한 느낌으로 보여서, 제가 제일 중요한 날에는 정말로 입생로라 오라워 파운데이션이 커버력 좋고 색상도 예쁘고 깔끔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라이머는 제가 좋아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맥의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정말 조금만 눈두덩이 이게 발렸나 싶을 정도로 바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면 프라이머가 뭔가 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굴러다니는 합성무 브러쉬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제일 뭉침 없이 얇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눈 밑에도 살짝. 여러분, 제가 겟레디를 찍었었는데 연보라 색상 섀도우로 겟레디 찍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수로 메모리에 있는 걸 지워버린 것 같아요. 진짜 바보 같죠? 그래서 연보라는 이미 한번 저는 써봤으니까 여러분은 못 봤지만 이번에는 핑크를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클리오랑 지그재그에서 판매했던 건데, 하는 건데, 미키마우스 디즈니랑 콜라보로 나온 미키마우스가 경복궁을 산책한다면 약간 이런 컨셉의 한국적인 그런 무드가 섞여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이거 색상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제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맑고 화사하고 채도 있고 이런 느낌. 근데 막 DM으로도 구독자님이 좋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추천을 주셔서 되게 내심 반가웠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거를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키마우스 파우치 같은 게 귀엽게 들어있고요. 오늘은 제가 제일 잘 쓸 것 같은, 제가 핑크 덕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회로 꽃놀이라고 하는 화사한 핑크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눈두덩이가 좀 칙칙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보라랑 흰색을 섞어서 살짝 도화지 같이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뮤드 섀도우 브러쉬인데요. 브러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때 1순위로 추천드리는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뮤드. 6개 들어있는데 제일 필요한 컬러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메이크업 레슨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대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브러쉬 찾으신다면 뮤드 베이스 브러쉬를 추천을 드려요. 흰기 연보라를 좀 눈가에 칙칙함 잡으려고 깔아뒀고, 제가 베이스 브러쉬로 가장 좋아하는 게 피카소의 2가지 브러쉬인데요. 하나는 피카소의 227이라고 약간 쿠션같이 좀 사이즈감이 있으면서 퐁신퐁신한 그런 사이즈 큰 브러쉬고, 이것도 요즘 제 최애인데 피카소 시그니처 브러쉬 1205예요. 이 피카소 시그니처 브러쉬 1205를 요즘에 제일 많이 좋아하거든요. 브러쉬의 구조가 넓적해가지고 첫 번째로 여기에 연핑크 색상을 쌍꺼풀 라인에 깔아볼게요. 약간 충분히 섀도우를 묻히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질감이 부드러워서
이 눈 화장했을 때 눈에 닿는 촉감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 브러쉬를 제가 브러쉬 덕후이기도 한데 메이크업을 하는 건 일종의 약간 어른들이나 학생분들도 물론 메이크업 하지만 어른들의 좀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난감 같이. 여기 진 핑크랑 섞을게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좋은 만족감, 이 촉감의 부드러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피카소 브러쉬가 딱 그렇게 진짜 보들보들하게 깃털로 스치는 것처럼 안구를 싹 감싸주면서 메이크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120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가 저의 최애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브러쉬는 처음에는 좀 돈 아까울 수 있는데요. 시간 지났을 때 계속해서 좀 빠는 거 이런 거 관리만 잘 해주면 5년, 8년, 10년이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오래 할 거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교살을 해줄 건데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진저 뮤트 제품이고요. 컨실러 펜슬부터 이용해서 애교살을 약간 과감하게 해줄게요. 노베브만큼 애교살이 드라마틱하게 튀어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엄청 뻑뻑하면서 끼임 같은 게 있다고 느껴져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자, 진저뮤트 뒤쪽에 있는 약간 모브 핑크 피치가 섞여 있는 걸로 눈 뒤쪽이랑 이 스킨톤의 교집합으로 애교살 그림자하고 눈 앞에 5분의 1 정도 지점에 가볍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애교살 위에 색칠하는 용 있잖아요. 이렇게 씌우는 그런 용으로는 뮤드의 이 총알 사이즈 브러쉬도 괜찮고 요런 거 여기 위에다 이제 섀도우 같은 거 얹을 때 바이맹 브러쉬 03호나 아니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애교살 처리할 때 꾸셀의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더 길쭉하면서 탄력 있는 합성도 브러쉬라서 좀 펄 섀도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진하게 넣어주기가 또렷하게 넣어주기가 좋아서 이거를 1등으로 좋아하고 이거는 좀 내추럴하게 전체적으로 올리기 좋고 이게 약간 더 사이즈가 커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렴이 느낌으로 괜찮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꾸셀의 아이라인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발라볼게요. 이게 당시에 고원의 원장님 패키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애교살 섀도우로 만들어진 듯한 핑크 펄 같은 거, 미지근 핑크 펄 같은 거를 컨실러 펜슬 했던 거 위에다가 약간 씌워 넣을게요. 그다지 핑크 펄 요거는 질감이 엄청 최상은 아니네요. 좀 아쉽다. 그리고 발색이 전 더 약간의 음영감이 공존하길 바랬는데 더 흰기 느낌? 그래서 밝은 거 좋아한다면 좋아하시겠지만 펜색으로 보이는 거에서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요거 애교살 섀도우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채도를 입혀주고 싶어서 더 핑크한 그런 거를 그냥 핑크가 안 느껴지고 밝은 살색 같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더 핑크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위에다가 색상을 조금 씌워줄게요. 팔레트에 들어있는 펄감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펄 섀도우는 어반 디케이가 짱이에요. 근데 데이지크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펄들도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어반 디케이를 생각해서 만든 듯한 메인 글리터 펄 섀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팔레트에 항상 하나씩 들어있는 반짝반짝한 거. 그다음에 총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카소 시그니처랑 뮤드의 좀 미니 총알 브러쉬랑 맥의 총알 브러쉬랑 정말 10년 전인가에 단종된 메이크업 포에버 총알 브러쉬 뭐 이런 거를 주로 2차 음영 같은 거 넣을 때 사용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단종된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 못 구하니까 이게 진짜 10년, 15년 돼도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정확한 사이즈하고 브러쉬 픽업이 진짜 잘 돼서 메이크업 포에버 9 브러쉬 진짜 이거 완전 추억의 브러쉬인데 14S인가? 그거 진짜 좋고요. 이건 진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의 총알 브러쉬 정도가 총알 브러쉬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그 로즈 핑크 같은 색상이랑 회갈색 색상을 믹스할게요. 눈매 뒤쪽에 붉은 핑크빛 느낌으로 눈꼬리를 잡아줄 건데 아이라인이 약간 연장되는 느낌으로 뒤쪽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은근 덥네요. 저 약간 소음 들릴까 봐 밖에서 공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 엄청 땀이 나요. 그리고 블렌딩 브러쉬는 약간 제가 노즈 쉐딩해서 지저분한데 운 포키토의 블렌딩 브러쉬 사이즈도 적합하게 잘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매 뒤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눈 뒤쪽 5분의 1 지점에도 약간 뿔그리 핑크를 넣어줍니다. 그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쪽 이렇게 곡률이 있어서 돌아가서 2차 음영을 넣으면은 이쪽이 울퉁불퉁해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좀 매끈하게 보이려면 섀도우 처리를 한 다음에 밝은 컨실러로 뒤쪽을 좀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 뒤쪽에 5분의 1 정도 지점? 눈꼬리 쪽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뒤쪽에 붉은 핑크 브라운 음영을 넣어주고 눈 밑에 5분의 1 지점 부분에 칠해주고 그 위쪽을 밝은 스킨톤 묻힌 컨실러로 저처럼 좀 안구 돌출형 같은 경우에는 곡률을 좀 지워주고요. 뭐든 괜찮아요. 작은 그런 컨실러 브러쉬나 아니면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저는 이쪽에 처져 보이는 고랑이 있거든요. 그 고랑을 좀 더 밝은 살색으로 지워주면 메이크업이 더 깔끔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때는 이제 빨리빨리 할 때 컨실러 펜슬로 지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뮤드의 미니미니한 총알 브러쉬로 여기 로즈 브라운이랑 핑크 섀도우를 묻혀서 눈 밑트임에 또 약간 핑크 뿔그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내 언더 속눈썹을 연결해주는 것처럼 조금 또렷하게 하고 싶을 때 컬러를 모브 뮤트 색상이나 아니면 코랄 브라운이나 이런 로즈 핑크 색상을 눈 밑에 넣어주시면 눈매가 밑으로도 동그랗게 확장이 돼요. 애교살이 그냥 밝은 것만 있으면 좀 가끔 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을 뭔가 음영감이 약간 공존하는 채도가 있는 걸로 감싸주면 눈매가 더 또렷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연결해 주듯이 이 부분을 미니미니한 브러쉬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은은한 핑크와 몇 개의 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그 색감이 뭐 여기에다 레몬빛을 더하는 거 외에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름 쿨 브라이트? 나 아니면 여름 라이트? 좀 쿨기도 상관없이 맑으면 다 받는 봄 클리어? 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브 빛깔이 로즈랑 같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브 색상을 여기서 좀 끌어올 건데 그 보라색 팔레트, 클리오 팔레트에서 이렇게 보랏빛 톤은 탁도 있는 보랏빛이랑 회 브라운 빛이랑 섞어서 눈매 뒤쪽에 음영감을 조금 더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피카소 시그니처 브러쉬 1219인데 부드럽게 블렌딩이 돼요. 블렌딩 브러쉬를 알아서 좀 풀어준 듯한 느낌? 이렇게 넣으면 화장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음영감이 생기면서. 오늘 입생로랑 행사장에서 아무래도 좀 진하게 하는 화장이 사진빨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펄감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색감으로 예쁜 그런 팔레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셉이 너무 좋아요. 미키도 좋고 디즈니도 좋고 한국적인 거 넣어가지고 저의 덕심을 엄청 자극했는데 반짝이는 뭔가 다른 걸로 넣어줄게요.
반짝이는 이제는 직구로밖에 구매가 불가능하고 그것도 2배 더 값을 쳐서 사야 되는, 그치만 예뻐서 포기할 수 없는 어반 디케이의 그라인드. 여전히 핑크 반짝이는 저는 글리터 리퀴드는 그라인드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라인드 고운 핑크 채도가 느껴지는 반짝이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겠습니다. 행사장 가니까 좀 블링블링하게 모처럼 저도 글리터를 이렇게 해보네요. 아이라인 섀도우 브러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피카소의 722라고 KSM이 추천해줬는데, 약간 이렇게 형태가 브로우 브러쉬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깔끔하게 꼬리를 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KSM 추천으로 너무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누드 브러쉬 세트가 진짜 구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니 직각삼각형 같은 라이너 브러쉬가 있는데 저 이것 때문에 브러쉬 세트 번들 하나 더 살 정도로, 이게 있기 전에는 제가 이 직각사각형 브러쉬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정교하게 라인을 뺄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라인 섀도우인 맥의 기브어 글램을 묻혀서 약간 제 눈매보다 조금 리프팅된 느낌으로 정교하게 잘 라인이 빠지는 브러쉬예요. 처음에 빨아야 돼요. 처음에 좀 딱딱해서 따끔따끔할 수 있는데 풀이 먹여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면 좋고, 약간 딱딱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뮤드 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라인을 좀 이렇게 길게 시원하게 빼주고, 제 눈매를 따라가는 듯 하다가 위로 올리는 듯 옆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눈매가 라인이 빠지면 예쁜 각도가 다 달라서, 저는 약간 순하게 라인 빼고 싶을 때는 일자로 그냥 약간 자연스러운 사선이나 옆으로 빼는 느낌으로 하고, 좀 리프팅 돼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아이라인 섀도우 브러쉬로 제일 좋고 합리적인 게 화홍의 M25예요. 아까 피카소 거가 조금 힘 조절이라든지 각도 조절을 잘못하면 좀 딱딱하거나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요거는 좀 더 부드럽고 텐션감 있는 스타일이라서 샵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브러쉬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 대박. 연보라 섀도우 깨졌어. 여러분. 요거 분해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박살은 안 나서. 아, 바보. 어쩔 수 없죠. 섀도우나 색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정리를 못하는데 문제지. 놔두면 범벅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그래도 뭐 디올 팔레트가 떨어지지 않은 게 어디예요? 디올이나 입생 팔레트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클리오 팔레트니까 뭐 이 정도야 흔한 일이라고 보고, 너무 더워서 잠깐 창문 좀 열어놓을게요. 여러분, 이게 소음이 좀 있을 텐데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더위를.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약간 저 진짜 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더 이성을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단순한 다크 브라운 라이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조금 라즈베리 빛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디올의 제가 정말 과거에 보여드렸던 디올의 스모키 에센셜이 아이라인 쪽에 조금 넣으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블렌딩용으로 약간 더 발라줄게요. 약간의 자주 빛깔이 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가지색이나 라즈베리 색으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주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잔량으로 조금 세미 스모키스럽게 뒷트임하고 눈 밑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 스모키 에센셜은 좀 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좁게 넣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포인트용으로만 사용을 해도 되게 쿨톤 느낌 내기 좋은 것 같아요. 포도주 빛깔 같은 걸
라즈베리나 쿨톤 무드를 내주고 뒤트임도 살짝 빼주고 전체적으로 좀 또렷해 보이게 눈 밑트임도 한번 건드려줘요. 브로우 펜슬 클래식 브라운으로 이쪽에 상단을 좀 더 둥그스름하게 아치형으로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쪽은 꼬리가 지워져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바깥에 소음 진짜 심하다. 네, 여러분. 멀리서 전신이 약간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과하게 속눈썹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도우인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멀리서 보이면은 메이크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구매를 해봤다는 필리밀리의 노글루 포인트 피스 래시스라고 좀 길고 화려해 보였어요.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혹시 너무 오버스럽다 하면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줄게요. 이것도 도우인 그런 느낌 속눈썹 같거든요. 얼핏 봤을 때. 이거는 글루가 더 좀 라이트 속눈썹보다 티난다. 안 돼요. 티나면 안 돼. 이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테이프 빛 반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톡톡하라의 화려한 혼혈 느낌의 블라썸 11mm 이거를 동공 쪽에 붙일게요. 이렇게 11을 가운데다가 붙였고 그 앞에다가 10짜리를 붙일게요. 갑자기 확 인위적인 느낌이 드네. 이거 일단 이 통통한 속눈썹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둘게요. 이게 좀 볼륨이 있는 풍성한 속눈썹이라서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11 하나 쪽 가운데 정도에 붙였고 붙이다가 어떤 부분이 유독 잘 안 붙는 느낌이 혹시 든다면 그냥 풀 묻혀서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풍성 스타일을 두 군데 붙였고 제가 엄청 예쁘다고 설레발 쳤던 거 있잖아요. 뮤즈 거. 그거를 10mm짜리를 앞쪽에 붙일게요. 좀 깔끔이 스타일을 앞에.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화려하게 하고 싶지만 너무 과하게 하고 싶진 않아. 한다면 이렇게 앞쪽을 좀 너무 풍성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9mm짜리 엄청 내추럴한 스타일을 뒷거리에 하나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점막 쪽에 붙였는데 속눈썹 털 밑에 뒤에 하나만 아이라인 쪽에다 붙이면 좀 더 리프팅 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핑크를 좀 더 눈 앞머리에 색을 넣어줄게요. 너무 하얗기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슈에무라 브로우 펜슬로 약간 회색 그림자를 애교살에 추가해줘요. 오랜만에 화장 좀 진하게 하니까 기분 전환돼요. 뭔가 여기가 더 커 보이거든요. 이게 속눈썹 붙이고 나면 눈이 들어 올려지면서 약간 성형된 느낌이 돼서 포인트 섀도우의 범위를 좀 덜 보이면 한 칸 더 올려줘야 돼요. 이 보라기 도는 거 회보라기랑 이 핑크기랑 섞어서 이쪽에 음영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더 보태줄게요. 좋아요. 눈 화장은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자연스러운 볼륨과 랭스닝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랭스닝이 되는 데자부로 이 클리오 팔레트가 좀 맑으면서 채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의 탁도를 넣는 게 조금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세잔느
2호 팔레트, 세잔느 비터톤 아이섀도우 팔레트 2호에 있는 음영을 조금 더 뒤에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조로운 색만 있으면 좀 메이크업 좀 진하게 할 때 탁도 있는 색을 좀 더 넣어줄게요. 약간 보라랑 로즈랑 브라운이랑 섞여있는 느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뭔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 취향이고요. 블러셔를 좀 쿨톤 크림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웨이크메이크의 인디아 로즈라는 미지근 여름 소프트색이랑 쿨이라고 하는 좀 더 쿨한 쿨톤 색상이랑 같이 믹스해서 요거는 메이크일의 퍼프입니다. 코코초님이 이런 거 잘 발린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샀는데 잘 발리는 것 같아요. 항상 코코초님은 뭔가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듯. 혼자서 망할 일이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퍼프로 바르면 손등에서 근데 한번 조절해야 돼요. 피에 쿨 블러셔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립 블렌딩 느낌으로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블러 해줘요. 발렌티노 핑크 틴트를 조금만 보태줄게요. 이렇게 좀 더 형광기 같은 핑크를 넣어주고 제가 뭔가는 입생을 해줘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생로랑의 440 약간 미지근한 로즈 MLBB 컬러랑 입생로랑이 622 좀 더 뮤트 쿨한 그런 MLBB 컬러랑 거의 약간 한 끗 차이인데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살짝 탁도를 줄게요. 블러셔를 좀 얹어볼까요? 저 블러셔 집착 쩔죠? 이 블러셔를 좀 화려하게 해놓으면 사진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가에만 살짝. 만족. 2/4의 인살몬이라고 하는 립 펜슬로 립 라인을 약간 더 블러리하게 만들어줘요. 하이라이트 브러쉬로는 제가 뭐 특별히 아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유니버셜 팔레트에 흰기랑 핑크기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약간 컷 쉐딩을 해줄게요. 너무 좁지 않게. 요즘에는 좀 내추럴한 게 트렌드니까. 메이크업 포에버 라벤더 파우더로 코 옆에랑 약간 유분 나오기 쉬운 데 있잖아요. 이마 중앙, 눈썹 위. 이렇게 눌러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가볍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성이라 그런지. 그래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기름이 다시 나올 거라서.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의 최후. 항상 뭔가 여유롭게 시작하지만 후반부는 급하게 대충 마무리된다. 여기 노출되는 목 부분을 톤업 크림으로 맞춰줍니다.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도 쉐딩 넣을 때 괜찮거든요. 픽업이 잘 돼서.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쓰는 해림쌤 쉐딩 있죠. 웨이크메이크. 그거 뉴트럴 웜으로 가볍게 외곽을 잡아줘요. 사진만 잘 나오려면 뭔가 입체감이 있어야 되니까. 코 쉐딩도 하고 눈 앞머리 음영감. 약간 깊이감 있어 보이게.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했고요. 사실 이게 핑크도 어울려서 이렇게 사진 한 장 기록해 두고 입생 드레스 코드인 블랙을 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블랙으로 입생로랑 착장에 맞춰서 입었어요. 추리닝을 입었더니 좀 고무줄 자국이 배에 좀 남긴 했는데 갔을 때쯤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블랙 착장으로 입었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행사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쿨에서 겨쿨 분들, 여름쿨에서 겨울쿨 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좀 화려한 채도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급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또 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럼 또 볼게요. 안녕!